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에 있는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위아래 OK 최송현입니다. 작은 물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재외동포 협력센터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분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왔는데요. 오늘 그 특별한 여정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김영근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김영근입니다.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오늘은 촬영 장소가 아주 특별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저희 그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자료실입니다. 그 재외동포에 관한 그 역사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서적 또 자료들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난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 중에 이 재외동포 협력센터 자료실 이야기를 들었어서 한 번쯤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정말 책과 자료가 많네요. 지금 아마 여기 처음 손님이실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 이제 오픈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제 이곳이야말로 750만 재외동포의 역사 또 그분들이 지내온 과정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서적과 또 여러 가지 자료, 구술체록 등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역사라는 게 한 분 한 분의 작은 조각 같은 기억과 경험이 모이면서 역사의 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이곳 자료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공간에 있다는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문을 연 지 이제 1년하고 또 6개월이 지났잖아요. 초대 센터장님이시니까 정말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고 하루하루 뭔가 일을 성취해 가실 때마다 보람도 크셨을 것 같거든요. 돌아보시면 그 시간들 어떠셨나요? 정확히 아마 이제 1년 7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이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재외동포 재단이 없어지면서 재외동포 청과 재외동포 협력센터로 나뉘어지면서 이 재외동포 협력센터는 초청연수 교육 전문기관으로 새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이 저희들한테 떨어진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청소년, 즉 고등학생과 또 대학생들을 모국으로 초청을 해서 그 친구들이 6박 7일 동안 보면서 자기 가슴 속에 내가 누구구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구나, 결국은 나는 미국 사람, 호주 사람으로 살았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나도 대한민국의 피가 내 가슴 속에 흐르고 있구나. 이걸 저희들이 가르쳐서 보내는 것이 저희들이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벌써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는 게요. 바로 어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 7개월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내가 뭘 했나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해서 이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어떤 초석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린 1년 7개월여지만 그중에서도 이날만큼 난 정말 기억에 남아 하는 날이 있다면요?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을 저희들이 모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그 학생들이 처음에 왔을 때의 굉장히 호기심에 가득 찬 눈망울과 또 돌아갈 때 눈물 젖은 눈망울이 헤어지기 싫어서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 협력센터 자료실에 처음 방문한 이 의미 있는 날, 이 자리를 더 빛내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차세대 재외동포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남태평양 피지에서 온 초청 장학생 조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초청 장학생 박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초청 장학생 서윤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에서 온 대학생 최연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재외동포 협력센터 OKCC에 누구보다도 관심과 애정이 많을 분들인데요. 그래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센터 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OKCC에 대한 애정도도 확인을 해볼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퀴즈에 응해 주십시오. 이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재외동포분들의 소중한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OKCC의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입으로 말한 것을 기록한다 라는 뜻의 이 단어 무엇일까요? 입으로 말한 것을 기록한다. 혹시 몇 글자? 네 글자입니다. 다시 한번 입으로? 입으로 말한 것을 기록한다. 사실은 아까 센터장님 저랑 인터뷰하시다가 이 단어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아. 근데 아까 구부터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입구 네, 좋아요. 있었죠. 입구.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한 분이 정답이시네. 역시. 예. 네, 정답은 구술체록입니다. 입으로 말한 것을 모아서 기록한다. 구술체록에 대해서 센터장님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인 이민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인 우리 이주는 벌써 160년이 됐고 미국에 이제 처음 이주했던 하와이 이민은 벌써 123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분들의 자제분들도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갖고 우리가 그분들의 역사를 갖다가 보고 배우고 그거에서 좋은 거를 우리가 계승하는 게 우리의 임무거든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살아계신 분들한테 그 소중한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거를 갖다 기록해 놓는 게 저희들 구술체록입니다. 제가 이 위아르케 진행하면서 구술체록을 직접 담당하고 계신 그 미디어 회사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기억에 남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한 분 한 분 다 너무 소중하다면서 이제 눈물 젖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파독 가신 분, 그다음 고려인, 사할린 이분들 영상이 이미 있으니까 보시면서 그분들의 역사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는 또 중남미에 계신 재외동포분들의 구술체록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가을 한국을 찾은 일본 재외동포 청소년이 한국어 집중 캠프에서 함께 이 한국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두 함께 떼창으로 정말 신이 나서 부르는 그 장면이 영상에 아주 귀엽거든요. 어떤 노래일까요?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대중가요입니다. 아리랑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 아닐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예요. 간식. 저 오징어 땅콩 좋아해요. 오징어 땅콩이라는 노래는 한국 대중가요 중에 예? 오. 아주 무지하게 달아요. 달아요? 됐다. 하나, 둘, 셋. 밤양갱. 달죠. 달기다 이거 달기다. 야, 밤양갱. 네, 무조건. 한번 노래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달디 달고 다디담 밤양갱. 그렇지. 좋아, 아주. 네, 정답은 밤양갱이었습니다. 센터장님, 한국어 집중 캠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요. 이 한국어를 못하는 우리 이민 2세, 3세들이 많은데 특히나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말이 쉽지가 않은 게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쉽지가 않아요. 고려인 동포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탈린이 이제 그 소수민족 말살 정책을 썼기 때문에 한국어를 못 쓰게 했어요. 이제 두 번째가 제일 동포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많이 못 쓰는 분들이 멕시코에 이민 가신 멕시코, 쿠바 이분들이 많이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국어 집중 캠프라는 거를 프로그램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와서 저희들이 10박 11일 동안에 그 친구들을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어만 가르칩니다. 그 친구들이 갈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밤양갱도 같이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초청을 하고 있고요. 힘든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보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시 퀴즈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재외동포 협력센터에서 하는 재외동포 장학 사업에는 크게 재외동포 초청 장학 사업이 있고 또 현지 장학 사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재외동포 초청 장학 사업이 1997년에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 총 몇 명의 학생이 이 장학 사업에 선발이 돼서 한국에서 공부를 했을까요? 자, 이건 대략이라서 끝에 두 자리는 00으로 할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97년부터 했다고 했으니까 대략 한 해에 몇 명 정도였는지 센터장님. 원래 지금은 한 해에 이제 학사, 석박사 합쳐서 100명인데요. 초창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숫자를 시작을 했고
2,000명이 안 됩니다. 마무리하셨죠? 네. 하나, 둘, 셋. 세 분이 1900. 1900. 정답자는 한 명인가요, 세 명? 정답자는 한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답은 1,800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유나 씨, 세영 씨, 민서 씨가 다 재외동포 초청 장학 사업으로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 재외동포 초청 장학 사업을 처음에 알게 되셨고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던가요? 저는 작년에 금방 이 초청 장학생이 돼서 아직은 이 장학생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장학생 교류 행사 모임에 처음으로 참여했을 때 각 지역에서 온 장학생들 분들이랑 이제 교류도 하면서 제가 몰랐던 대학원 생활에도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국 생활에도 빨리 적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피지에서 어머니가 그 토요일마다 열리는 한글학교 교사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가장 좋은 점은 다른 친구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제 시간을 뺏기는 동안 저는 이제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고 또한 선배들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한국에 더 완벽하게 정착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연호님, 이 재외동포 초청 장학 사업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되셔서 많이 아쉬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배가 아프네요.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여기 오게 된 것도 제 형이 이제 재외동포 협력센터하고 뭐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형 말대로라면 장학 사업을 통해서 과외나 알바를 하는 시간에 이제 더 공부에 투자를 할 수 있어가지고 학점을 어떻게든 더 잘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더 배가 아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현재 재외동포 협력센터 OKCC에서 경기도 시흥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차세대 동포들의 교육 및 세계 각지에 있는 재외동포들의 거점 공간을 짓고 있는 건데요. 2026년에 완공 예정인 이 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뭐 힌트를 드리면은 재외동포가 들어가겠고 건물이니까 센터가 들어가겠고 중간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간에 네 글자입니다. 재외동포 땡땡땡땡 센터. 3, 2, 1, 0. 야.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바꾼 게 맞았네.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입니다. 2분의 1. 정답은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막 퀴즈하고 힌트하고 하면서 했더니 이제 정답은 딱 머리에 각인이 되셨죠. 확실히 퀴즈로 하는 게 기억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센터장님, 2026년에 완공되는 이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목표는 2026년 이제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문화센터는 전 세계에 계신 그 재외동포 분들이 이 도네이션 하신 돈 플러스 정부의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만드는데 5층 건물과 지하 1층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문화센터를 통해서 초청 연수 교육의 그 본 거점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이고요. 여기 있는 자료실의 모든 책이 또 교육문화센터로 옮겨가서 그 명실상부하게 750만 재외동포들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초청 연수하는 우리 그 청소년이나 대학생들도 그곳을 통해서 또 뭐 그 대한민국 역사나 또 대한민국 재외동포의 활동상 같은 것을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목표는 2026년 말입니다. 네, 센터장님도 이제 미국에다 살서 오셔서 어떻게 더 원활하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휴먼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친구분들, 뭐 선배, 후배 잘 이렇게 교류를 가지시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